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USDT를 통해서 자금이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66B 이상, 66B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가격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접했습니다. 주봉에서 볼 때는 뭐냐? 터치했다가 하락 캔들이네? 그러면 자금이 빠진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봉을 딱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갭 상승을 해서 위로 근접을 했죠. 66.442B 근접을 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USDT나 USDC에서 캔들이 하락 캔들로 나온다는 얘기는 USDT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 USDT가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이 돼서 뿅 하고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용돼서 없어진 건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거래소로 들어갔겠죠.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캔들이다. 그래서 USDT와 USDC에서 주요하게 볼 거는 갭 상승이 나왔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캔들의 움직임은 별 효용 가치가 없다. 캔들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아싸리 USDT 도미넌스를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오고 있다. 66.442B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단 꿈틀거릴 것이다. 그리고 68B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게 피부로 와 닿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정말 그러한 움직임이 코인 시장에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SDC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4.07B 근처로 왔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44B 요 구간 44.07B하고 44.807B 요 구간에서 일단은 하락하지만 않으면 쭉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USDT로 들어오는 자금이 코인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USDC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격 방어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커플링 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바뀌지는 않을 것인가?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참 그거는 궁금하긴 하지만 USDC가 USDT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래소에 USDC 마켓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USDT보다 좀 영향력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USDC가 활성화가 되면서 모든 거래소에 USDC 마켓이 생기게 되면 영향력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확대가 되면 USDC로 들어온 자금에 의해서 코인 시장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USDT의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TC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TC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BTC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 코인 시장으로 현재 USDT나 USDC에서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기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니까 알트코인이 당연히 더 많이 하락을 하겠죠. 자금이 빠지는데 알트코인이 상승한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데 알트코인 중에서 상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놈은 단기 상승입니다. 올라갈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저 꼭대기에서 물리게 됩니다. BTC 도미넌스는 그러한 의미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주봉이니까 지금은 살짝 모르겠지만 일봉을 한번 보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쯤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2월 19일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쭉 행보하고 있는데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42나 43으로 상승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집중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집중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의 그런 상승세는 오래 가질 못해요.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비트코인이 쭉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반드시 가격 방어를 하면서 행보를 해야 됩니다. 살짝 하락을 해도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행보를 하지 않으면 이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러한 상관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관관계를 나는 도통 따지질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USDT 도미넌스. USDT 도미넌스를 일봉 차트를 딱 보시고 오늘이 하락 캔들인지 상승 캔들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이 하락 캔들이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살짝 들썩들썩 하네?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의 USDT 도미넌스가 상승 캔들이다 하게 되면 오늘 살짝 하락하려나 보네? 거기에 맞춰서 오늘의 거래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에 하락했다가 살짝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끌어올리게 되면은 코인 시장이 살짝 상승하려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네? 그러한 움직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 캔들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승할 거에 무게를 두고 거래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거에 대해서 거래 전략을 짜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거래하고 싶은 그 코인이 현재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왔다 하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어제 보여줬습니다. 뭐가? 비트코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자, 이날에 상승을 했습니다. 요 기준을 요 라인 16,740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1, 2, 3 지지받았고 4일째 지지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최소 지지와 저항은 1일에서 3일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 3 지켜봤죠? 4일째 마저 지켜봤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 왜? 상승 캔들이잖아. 상승하고 있잖아. 상승하고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죠. 왜? 거래의 가장 기본은 가격이 하락을 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 그리고 가격이 상승해서 버벅거릴 때 매도.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날에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할 때 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긴요. 높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언제야? 이때 사고 싶었는데 야 내려오질 않고 상승했네. 그럼 난 여기서 걸어놔야지. 자, 어제 체결이 됐을 겁니다. 16,740에 체결이 됐다. 체결이 됐고 오늘 상승했다. 와, 브라보. 자, 거래를 참 잘했죠. 자, 그 다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항상 3가지 지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매수 지점, 그 다음에 첫 번째 매도 지점, 그 다음에 3번째로 손절 지점. 이렇게 3가지의 지점을 반드시 생각하고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에 한 가지 더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매도 지점이 2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115 이 지점 부분에서 매도하는 거와 MS 시그널 선을 터치했을 때 상승하지 못하고 저항을 만약에 받게 되면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매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는 단기 상승세니까 일봉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에서의 HA 로우선 위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지 지지받고 있죠? 이게 위에 있잖아요. 일봉의 HA 로우선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의 MS 시그널선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단기 상승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이 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A 로우선 위에는 있지만 MS 시그널선을 이때 한번 터치했고 이날 터치했고 오늘도 터치했네요. 그래서 3번을 터치를 했습니다. 3번을 터치하고 밑으로 쭉 빠져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1차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단기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힘이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MS 시그널선에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 매도할 수 있다. 첫 번째 매도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거를 반증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스토캐스틱 RSI. 스토캐스틱 RSI가 지금 몇이냐? 지금 93입니다. 100에 근접해 있어요. 100에 근접했다는 얘기는요.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승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상승 강도가 엄청나게 센데 실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승 강도가 이렇게 강해졌으면 기존의 이런 가격들보다는 좀 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높이 있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 강도는 세지만 찍어 누르는 힘이 더 세다. 그겁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더 세다. 아니면 거래가 거의 없다.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량이 별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한 상승 강도가 셀 때 못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금을 투자를 해서 얘가 쭉 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 본전 얻을래. 그리고 나 숏으로 진입할래. 하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한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하지만 12월 28일이 변동성 기간이기 때문에 이 12월 28일 전에 16,740 이 위하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변동성으로 17,115를 터치하게 될지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6,428을 터치하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8일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있죠. 오늘, 내일, 28일 날이 그 다음이니까 28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붙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와 여기를 터치하는 변동성.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이제 횡보를 하게 될 때 MS 시그널선이 그러면 계속 내려오겠죠. 계속 부딪혀가지고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고 내려와. 그러면 결국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감소 추세에 있게 되면 투자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방을 보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주간 흐름을 봐야 되겠죠. 주간 흐름에서 사실상 특별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횡보하고 있고요.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죠. 이 주봉에서의 큰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이 여기 있고 지금 그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봉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50 이상.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그 지표의 스토캐스틱 RSI를 보게 되면 가운데 지점이 50 아닙니까?
그래서 그 50지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하락 강도가 센 게 아니고 상승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상승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 위로.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진입도 하지 못하고 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었죠.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봉에서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네요.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위치를 먼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일봉에서의 특별한 움직임, 이 MS 시그널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가 HA 하이선입니다. 그래서 HA 하이선은 일봉이니까 일봉에 있는 HA 하이선은 단기 급등선입니다. 그래서 MS 시그널에서 지지를 받고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급등할 때에 여기를 터치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7,880. 17,880은 주봉의 HA 로우선이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얘를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12월 28일까지는 상승을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차트를 참고를 하셨다면 어떠한 식으로 1차 매도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무기한 선물 차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좀 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도가 필요합니다. 그 분할 매도와 스탑로스를 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분할 매도를 잘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물 거래만 많이 하다 보면 더 나은, 더 높은 거를 더 멀리 보고 견뎌내는, 감내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점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위치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입니다. 16,422. 무기한 선물에서는 16,422고요. 현물에서는 16,428. 뭐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6,422에서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흐름이 깨진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422에서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손절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흐름이 깨지게 되면 이 새로운 저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가를 갱신하게 되면 저는 15K가 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K가 깨지게 되면 14.8K 정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14.4K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의 큰 변동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BTC 도미넌스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14.8K까지 떨어지게 되면 BTC 도미넌스는 이 구간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43에서 45. 그만큼 큰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일봉상 M 시그널선, 그러니까 일봉상 MS 시그널 지표의 가장 중요한
M 시그널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로써 원칙적으로는 원칙 매매를 추구를 하게 되면 이때 들어갔던 롱은 이제 거래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 종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1차 매도, 2차 매도까지 했느냐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기존에 2차 매도까지 다 했다 하게 되면 뭐 굳이 거래 종료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가도 1차, 2차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50% 정도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때 들어간 거에 1차, 2차 매도를 하게 되면 거의 한 50%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쭉 떨어져서 여기 내가 그 진입했던 그까지 딱 터치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3차 매도 지점까지 터치하는 걸 보고 3차 지점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때 매도할까 말까. 가능하시면 3차 매도 때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고 새롭게 잡으시면 됩니다. 왜? 3차 매도에 중요한 진입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7,108. 만약에 내가 1, 2차 매도를 하고 얘가 롱이야. 그러면 기존 거를 그냥 내비두고 여기서 다시 매도했던 걸 가치가 여기다 추가를 해서 끌고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무기한 선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은 별로 안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였다가 같이 뭐 추가하게 되면 한 이쯤 되겠죠. 매수 평균 단가가. 그래서 좀 널널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동요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한 선물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그 추가 매수를 해놓고 끌고 가는 것보다 종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항상 낫다.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해야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그 꼬이는 현상,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종료를 하시고 다시 잡아라. 그겁니다. 여기를 한번 딱 터치하고 뭐 저 꼭대기로 날아가. 쭉 상승해. 그러면 내가 뭐 어쩔 수 없겠죠. 만약에 여기다 예약 주문을 안 걸었으면 쭉 올라가면 뭐 저 위에서 어디선가 매도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여기다 예약 주문을 거실 거예요. 이제 걸어 놓으시고 딱 터치하게 되면은 얘가 내려와 가지고 어디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17,108을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 숏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을 잡고 여기가 1차 매도, 여기가 2차 매도. 여기서 숏을 잡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터치를 하고 여기서 저항받을 때 여기서 숏 잡고 이렇게 먹는 게 더 긴데 왜 밑에서 잡냐 하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그런 차트가 여기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차트에 눈을 못 띄죠. 여기로 더 떨어질까봐 이제 차트에 눈을 못 띄어요.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눈 빠지게. 뭐 밤 12시나 뭐 해도 막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 여기 떨어졌다, 어떡하지, 그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행인데, 그냥 숏으로 계속 나가면 되는데, 올라오다가 이게 쭉 올라와.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 구간이 변동성이 발생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발생한 지역을 벗어나는 흐름에 따라서 그나마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나의 그러한 좀 쳐다보고 있는 거, 이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 게 좀 그렇게 눈 빠지게 안 쳐다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흐름으로 제가 여기서 거래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변동성을 주도하는 구간 아닙니까? 행보하면서 변동성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또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뭐 내려왔다가 또 상승했다가 다시 원래로 와. 그러면은 잘못 거래하게 되면은 계속 손절이에요. 내려오는 척 했다가 숏 잡았는데 롱 가고 반대로 또 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 가능하시면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향에 의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가 변동성 구간. 네? 밑에서는 여기. 여기에서는 여기. 여기가 맞긴 하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숏,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롱. 가지고 단기적으로 먹고 16,422를 떨어지게 되면 길게 숏 잡고 17,108을 뚫고 올라갈 때 길게 롱 먹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롱은 그렇게 길게 먹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갈지도 잘 의심스럽고요. 좀 약간 좀 짧을 수가 있어요. 롱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17,108에서 롱을 잡게 되면 1차 매도 지점은 여기입니다. 플러스 100지점. 플러스 100지점이 1차 매도고요. 그 다음에는 2차 매도는 여기입니다. 17,864. 뭐 중간에 이러한 선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선들은 패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패스해도 상관없고요. 2선과 2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일봉의 M 시그널선이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상승도 시작하고 일봉의 5일선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갔다가 가격이 올라가고 일봉상 5일선이 맨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얘가 터치를 딱 하고 여기서 저항받아. 그러면 거기서 1차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매도라든 2차 매도라든 거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5일선도 급등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나는 좀 더 길게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변동성을 견딘다 하게 되면 견딘 거에 맞춰서 더 이상의 그러한 심리적 변동을 안 느껴야 되는데 심리적 변동을 더 많이 느껴요. 거기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계속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거기서, 그냥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절을 할 걸, 손절하고 지켜볼 걸. 왜 괜히 그냥 들고 가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결국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한 이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원천 차단하는 게 거래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거를 가능하면 차단을 시켜라. 이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아이디어 차트와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다 주저리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이 본인의 거래 전략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핵심이 뭔지 몰라 난 이때까지 저놈이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핵심을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핵심을 모르게 되면 뭐 제가 어디까지 상승하네 어디까지 뭐 하락하네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면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 전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놈이 분명히 얘기하면 꼭 그렇게 가는데 왜 나는 거래 전략을 만들 수가 없지? 왜 나만 하면 계속 손절이야? 그게 왜냐면 핵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핵심을. 저에 대한 그런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오늘 아이디어 차트와 지금 방송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요거 아닙니까? MS 시그널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엄한 생각을 자꾸 해.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급등한데.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를 급등해서 쫙 올라가면 요거서 팔면 여기서 꽤 많이 먹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완전 손절해야 된다. 막 그 얘기하고 얘가 여기를 못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면 여기 손절이면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지가 깨졌을 때 난 미리 한번 손절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MS 시그널선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MS 시그널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를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MS 시그널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얘가
현재 한번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면 오늘 저녁 때까지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돌파를 안 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나한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요거를 돌파를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핵심을 잡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 차트를 올리고 할 때에 핵심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냥 그분들이 올려드리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야?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매도하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의 가장 핵심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그분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핵심이 어딥니까? 가장 맥점이 어디죠? 현재 지금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디어의 가장 맥점이 어딥니까? 그 맥점에서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한 거를 알아야 내아의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차트를 올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올리는 거는 그런 자기의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가르쳐 줘요. 여기를 터치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터치하면 이것 봐. 내가 말한 거 100%지? 100% 맞잖아.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여기를 터치했을 때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의 그러한 기준, 핵심, 중요한 지점, 저항 지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나도 맞춰서 거래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하고 안 가르쳐주면 이런 것들은 다 말짱 꽝이라는 얘기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맞나 보다, 틀린가 보다.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데 100% 도움이 안 됩니다. 내일은 가능하면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해서 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16,740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게 핵심이니까 그거를 보시고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거를 잘 결정을 하셔서 앞으로의 거래 전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12월 28일부터의 변동성 흐름에서 거래할 거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내일 가능하면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